그래서 우배현한테는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한 7, 8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,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쓴 돈 이런 것들이 따지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금액입니다. 하지만 전혀 우배현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손해본 금액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초대 물량비와 계약금 쪽으로 해서 융자를 받은 돈이 있습니다. 그 융자를 받은 돈이 대략 한 12억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우보현하고 사업자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면서 그 돈 12억이란 돈을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, 그 이자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주식에 넣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주식이 90%의 돈을 날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. 물론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전부 제 잘못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돈이란 것 자체가 융자 금액이 우보현과 같이 진행했던 사업 때문에 융자를 하게 됐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제 어떤 개인적인 실수 플러스 우보현 해서 그 12억이란 돈 자체도 실제로 지금 손해를 보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에 우보현이가 법인을 만들었다고, 그것도 제가 엄청나게 우보현이를 닥달을 하고 재촉을 해서 1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이 나왔는데, 그 법인 라이센스에 대해서 그 설명문이 적혀 있었는데 제약 유통은 안 된다라고 베트남 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 법인이었어요. 그 말뜻은 무엇이냐, 전혀 전 총리가 한 일이 없었고 그냥 자기 딸 이름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외투법인 FDI 법인으로 전환해서 건강식품 유통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이었습니다. 그게 결론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건물 계약도 1년 됐을 때 건물주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건물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, 디파짓 금액, 보증금 금액 3개월치 대략 한 1,000만이 넘는 금액도 손해를 봤고, 그리고 우보현이가 또 그 건물을 나가지 않고 혼자서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건물주가 집달리를 불러서 우보현을 쫓아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건물주가 저한테 도리어 왜 나는 너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오피스를 점유하고 쓰느냐,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. 나는 그 오피스를 쓴 적이 없었고 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.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속여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보내라. 그렇게 해서 우보현이를 하루아침에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고 쫓아낸 사실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우보현이가 저한테 사기를 친 내용이었고,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고 회의한 내용도 녹음이 다 되어 있지만 그랬던 것들은 나중에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예, 그거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, 첫 번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, 대형은 법적 진행대로 앞으로 할 것이고, 같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기당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과 더불어서 유튜브나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우보현 형의 우두형과 그 다음에 우보현의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이고 사기성이 높은 이러한 일들을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공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보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보현 씨는 들으세요.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게 되면 자기가 다 보응을 받게 되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참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진행할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. 베트남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남한테 해를 끼치면 카르마가 돌아온다.